제 연구 주제가 노동과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굳이 여성을 초점을 맞춘 이유는 큰 뜻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라면 어디든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가장 제가 초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흡연과 관련된 이슈들이었고, 2010년도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당시에는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노동과 연결지은 연구들이 요구가 많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고, 수소문을 하다 보니 상담사분들과 그 당시에는 이제 백화점 화장품 코너 여성분들의 흡연율이 너무 높고, 그게 개인의 높은 거면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집단의 수치가 높은 거면 그건 노동 환경 자체의 문제일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누군가 해야겠다라는 요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남성분들에 대한 연구도 좀 했었었고, 다양한 연구들을 관여하려고 했었었는데, 본격적으로 인류학자로서 연구를 시작한 게 여성 상담사여서 여성 노동자와 관련된 연구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 노동자를 연구 주제로 삼고, 그래서 콜센터 여성분들을 삼게 된 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흡연율과 같은 중요한 이슈가 존재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굳이 또 콜센터에 마음이 끌렸던 이유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감정노동 관련된 이슈들이 2010년 전후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고,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특히 갑질이라 관련된 용어로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상담사분들 인터뷰를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좀 참혹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의학이었고, 그래서 환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상담사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임신하고 청력장애 관련된 사례였어요. 책에도 들어가 있지만, 사장에 제가 다룬 내용 중에 한 상담사분이 오랫동안 이어폰을 끼고 상담을 하다 보면 청력 손실 장애 같은 경우들이 20-30% 정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상담사분은 실제 병원에 가서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에 관련돼서 업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단서가 필요한데, 그 진단서에 있는 그대로 본인의 증상이 기재되면 이직을 당할 수 있는, 즉 좀 계약이 안 되고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좀 염려하셔갖고 의사분한테 죄송하지만 증상을 좀 덜 심하게 적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이분들이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대전에서 인터뷰할 때였는데, 임신 중인 상담사분이 실제 상담 중이었는데 흡연을 끊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동료가 왜 흡연을 임신했는데 담배를 못 끊고 있냐 했더니, 만약에 이 콜센터에서 내가 담배마저 지금 못 피면 견딜 수 없고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전혀 터치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간접적으로 제가 전해 들었을 때, 상담사분들이 어떤 노동 환경에서 처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전체 노동 환경이 어떠한지를 좀 느낄 수 있는 사례여서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생존, 실존 이런 의미들은 사실 일을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상담사분들이 미디어에서 감정노동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본인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생존을 위해서 그와 같이 미디어에서 누구나 다 소개된 것처럼 안 좋은 감정노동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공간이 아무리 이렇게 참혹하다 하더라도 갑질 고객한테 욕설을 듣고
그것을 참고 견뎌야만 월급이 나오는 그런 상사들의 그런 요청들, 그런 거에서 사실은 벗어나고 싶은데, 왜 쉽게들 이야기하거든, 주변에서도. 그렇게 힘들면 이직하면 되지, 다른 직장 알아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제 그 직장을 벗어날 수 없는 본인의 상황, 그 상황에 사실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날 수 없는 상담사분들의 생존을 위한 노동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거기가 변하지 않는 것도 안타까웠고,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생계를 위해서는 당장 이곳에서 버텨야만 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 상담사분들이 직면한 현실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풀어야 될 큰 숙제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절, 정확, 신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친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되고 있죠.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문에서도 우리 책에서 다뤘지만 평가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상담사분한테 부탁을 해서 실제 평가를 받을 때 받았던 그 평가표를 좀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 평가 목록 중에 미소 띤 음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미소 띤 음성이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그 지적사항을 나와 있는 걸 읽었는데, 음성을 미소를 띄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미소 띈 음성으로 오류 없이 정확한 정보를 3분 이내에 완료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감정노동 그거 그냥 친절하게 하고 공감 어린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3분 안에 아주 신속하게 고객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데 후처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면 보통 업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1분 30초 이내에 모든 걸 다 타이핑으로 정리를 해서 입력이 완료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수준의 정신노동, 그리고 8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타이핑을 이어야 되는 육체노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친절, 정확, 신속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간단한 서비스 정도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8시간 이내 끊임없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과 그리고 감정노동을 지속해야만 하는 노동 강도이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 인터뷰한 분인데, 전자 제어 기계 시스템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했더니, 상담이 끝나면 자동 콜 분배 기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입이 들어옵니다. 전화가 내가 끊고 후처리를 다 종료했다고 엔터를 치는 순간 바로 다음 콜이 통화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의 결정이나 여유가 없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게끔 한 큰 기계의 부속품이 된 것처럼 본인들이 느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100콜, 120콜이 어느 순간 8시간 동안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종료가 되고 나면 진이 다 빠지고 탈진이 돼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매일매일 놓이게 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담사분들이 직면한 실제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 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